안녕하세요. 부천 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4쪽 이 가격의 결정과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시장에서 물건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그러면 1. 가격의 결정. 학습 목표 여러분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세요. 1.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가격이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시장 가격이 수요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공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농수산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농수산물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75쪽, 페이지 75쪽입니다. 가격의 결정이죠.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수요라고 하고,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죠. 사려고 하는 필요, 그 다음에 욕구, 사고 싶다. 그런 욕구만 가져도 수요라고 하고, 이런 사람을 수요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요라고 하고, 일정 기간, 일정한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는 수량을, 개수죠. 수요량이라고 한다. 보통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상품 가격이 비싼 거죠. 상품의 가격이 비싸면 많이 사나요? 적게 사나요? 너무 비싼데 조금 사겠죠. 그래서 수요량을 줄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수요량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오죠.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낮으면 물건값이 싸요.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보통 수요를 가진 사람, 수요자라고 하는데, 수요자는 보통 소비자라고 하면 되겠죠.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소비자를 수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 표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가로선은 수량을 나타내요. 물건을 사는 개수. 그리고 세로선은 물건의 가격이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 물건을 몇 개 정도 살 것이며, 가격이 싸지면 물건을 몇 개 살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원이 있고 3,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이 1,000원일 때는 300명이 샀어요. 그런데 물건이 3,000원으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100명만 샀어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사는 거죠. 비싸서. 그래서 100명만 샀는데, 만약에 가격이 1,000원으로 반대로 떨어졌다. 그럼 1,000원일 때는 가격이 낮아졌다. 또는 물건값이 싸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3,000원일 때는 100명이 샀다면 1,000원일 때는 300명이 산다. 그래서 요 두 점을 이렇게 곡선을 그립니다. 이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두 점을 잇는, 그럼 이 사이에도 많은 점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두 점만을 비교한 거고, 그래서 이런 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이렇게 표를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 표를 설명해 놓은 건데요. 상품 가격이 3,000원이면 몇 명이 사요? 3,000원일 때는 100명만 샀어요. 그런데 가격이 1,000원으로 내려왔네요. 싸졌죠? 그랬더니 300명이나 샀어요. 그래서 1,000원이면 300명이 산다. 물건값이 너무 비싸면 조금 사고,
물건값이 싸지면 많이 산다. 이것이 수요 곡선이죠. 소비자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를 공급이라고 하고, 위에서는 상품을 사려는 사람의 욕구였죠. 사고 싶다. 이거는 수요. 이번에는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팔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를 공급이라고 하고, 그럼 팔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생산자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생산자. 생산자의 욕구. 팔고 싶다. 이것은 공급이라고 하고, 일정 기간,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려는 상품의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생산자 또는 공급자라고 할 수 있겠죠. 수요자가 소비자라면, 수요자가 소비자라면 생산자는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상품의 가격이 비싸요. 그러면 많이 팔고 싶겠죠. 비싸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가격이 낮아요. 가격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많이 팔아도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공급량도 줄어들죠.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도 늘어나고, 상품의 가격이 낮으면 공급량도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76쪽에 보면 여기는 공급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죠. 이것을 이제 표로 그린 건데, 가격이 1,500원이 있고 2,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1,500원일 때는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산자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까요? 가격도 싼데. 그래서 물건을 200개만 만들어요. 200개만 그냥 팔려고 해요. 근데 물건값이 올라갔어요. 2,000원으로. 그러니 2,000원이 비싸죠. 비싸니까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생산합니다. 이렇게 300개까지. 그래서 요 두 점을 이은 이 곡선을 공급 곡선이라고 해요. 이 사이에는 많은 점이 있겠죠. 그래서 두 점만 가지고 비교를 했을 뿐이고 이 사이에는 많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알아보았는데, 일단 여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공급 곡선. 상품 가격이 2,000원이면 300개를 만들고 1,500원이면 가격이 내려갔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갔어요.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죠. 그러니까 조금 만들어야죠. 200개로 줄여요. 그러면 네, 읽어보겠습니다. 상품을 구입하려는 수요량이,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을 수요자라고 했고, 이것을 수요량이라고 했죠. 상품을 구입하려는 수요량이 상품의 공급량보다 많으면, 그러니까 소비자가 많으면,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생산자죠. 그러면 소비자가 많아요. 물건을 찾는 사람이 많으면, 공급량보다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어때요? 올라가겠죠. 물건은 조금밖에 없는데 사려는 사람은 많아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그리고 이번에는 상품의 공급량이 상품을 구입하려는 수요량보다 많다. 물건은 많은데 살 사람은 없어요. 살 사람은 조금이에요. 수요량은. 그래서 공급량이 더 많고 수요량이 적다면 가격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물건은 많은데 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가격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져서 어느 지점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맞았어요. 그럴 때는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같아져서 상품에 대한 원하는 값이 같아질 때 시장 균형 가격과
시장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균형을 맞추는 가격, 균형을 맞추는 거래량이 결정이 되죠. 이때 수요자는 최대 만족을 얻고 공급자도 최대의 이익, 최대 이윤을 얻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 만족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났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에서 이 지점, 공급 곡선에서 이 지점이라면 둘의 마음이 맞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서 여기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고 여기의 수량이 균형 거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의 결정이죠. 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날 때 이루어지겠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기본으로 시장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준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자는 물건을 덜 사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내려옵니다.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생산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가격의 변화는 수요량, 공급량에 영향을 주죠. 가격이 높아지면, 가격이 비싸지면 물건을 사려는 수요량은 당연히 줄어들고 물건을 살 사람은 많이 안 사려고 하고 물건을 팔려는 사람은 비싸고 가격이 좋으니까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반대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가격이 내려가 물건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량은 늘어나요. 근데 가격이 싸지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공급은 줄어듭니다. 공급은 줄인다. 그 다음 시장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죠. 시장 가격은 생산자에게는 시장 가격을 보고 비싼가 싼가를 보고 생산자는 물건을 많이 만들 것인가 조금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면 가장 큰 이익을 얻을지 생산자는 그리고 소비자는 수요자죠. 생산자는 공급자 소비자는 수요자가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에게는 무엇을 얼마나 소비할 것인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줄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 시장 가격, 균형 가격은 생산자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밑에 그림을 보니까 가격이 상승이 됐대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소비자는 너무 비싸네. 다음에 사야겠네. 그래서 소비자가 수요자죠. 수요는 내려오게 되죠. 가격이 올라가서 뭘 하나 만들면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생산자는 물건 더 많이 만들어야겠네. 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해야겠네. 그래서 생산자 공급이죠. 공급은 증가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내려가고 다음에 사야지 그러죠. 가격이 좋네. 빨리 만들어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겠네. 그래서 공급은 늘어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러면 생각 따지기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 글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수요인지, 공급인지, 시장 가격인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때 사려는 사람은 소비자 또는 수요자라고 하고 팔려는 사람은 생산자 또는 공급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상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 상품을 사려는 사람의 욕구, 사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수요라고 해요. 그리고 상품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 팔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팔려고 하는 사람의 욕구를 공급이라고 하죠.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공급이라고 한다. 이 사이에 원하는 값이 일치되었을 때, 수요자의 마음과 공급자의 마음이 같아졌을 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이것을 시장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라고도 하죠. 시장 가격이라고 한다. 수요자와 소비자가 일치됐을 때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네, 밑에 수박이 있어요. 2번 수박이 많이 나오는 8월 한 달 동안 시장에서 수박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한 표이다.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수박이 10,000원이었다가 1,000원씩 내리죠.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0,000원일 때는 한 사람만 사겠다고 해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공급자는 수박 가격 괜찮네. 많이 팔아야겠네. 그래서 5명이 팔려고 합니다. 공급량은 5개.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갔어요. 가격 내려갔네.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 그럼 2명이 사려고 해요.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비쌀 때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조금 내려가니까 공급자의 이익은 조금 줄어들었죠. 그래서 한 4명 정도만 공급을 해요. 그 물건을. 근데 가격이 또 내려갔어요. 가격이 또 내려갔네. 그럼 나도 사볼까? 이러면서 3명이 사죠. 근데 물건값이 8,000원밖에 안 해요. 8,000원이네. 8,000원에 팔면 내가 이익일까 좀 고민하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줄었어요. 이제는 3명만 물건을 공급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줄어들었어요. 물건값이 더 내려갔죠. 이번에는 이제 4명이 사요. 싸졌으니까. 근데 공급자는 좀 고민이 깊어져요. 너무 싼데 이거 생산해봤자 돈을 많이 못 벌겠는데 그래서 2명만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또 내려갔어요. 6,000원이 되었어요. 이거 대박이야. 너무 싸졌어. 그러면 나도 사볼게. 그래서 5명이 샀어요. 근데 6,000원밖에 안 하니 이거 만들어서 돈 벌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 공급 다 안 하고 한 사람만 그냥 공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격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량을 정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같아지는 데가 어딘가요? 수요자와 공급자의 마음이 맞았어요. 네, 8,000원이에요. 수박값은 8,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8,000원에 거래되겠죠. 수요자도 3명이고 공급자도 3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맞았죠. 그래서 8,000원에 결정하기로 하자. 이것이 시장 가격이 됩니다. 시장 수박 가격은 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수박 한 통 가격이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려갔어요. 수박 값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사는 사람, 소비자는 좋겠죠? 수요량은 어떻게 변했나요? 증가했죠. 네, 증가했다고 쓰고 수박값이 10,000원일 때는 한 명이 샀는데 6,000원일 때는 몇 명이 샀어요? 5명이 샀죠. 그래서 한 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죠.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번에는 수박 한 통 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박을 파는 공급자는 10,000원일 땐 좋았죠.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6,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좀 고민되죠? 수박 농사를 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조금만 생산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감소라고 할 수 있고, 공급량은 감소다. 그러면 10,000원일 때는 공급량이 몇 개였어요? 네, 5명이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6,000원으로 떨어지니 이제는 1명만 수박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감소죠. 3번,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할 균형 가격. 소비자, 수요자가 마음이 맞는 곳이 어딘가요? 여기죠. 33. 그래서 수박값은 얼마에 결정이 될까요? 8,000원에 결정이 되죠. 여기에 같으니까 8,000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박의 균형 가격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지점.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요와 공급 곡선도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